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낸 흔히들 말하는 60대 홀어머니입니다. 신랑은 제법 돈이 많은 집의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공부를 한다고 서울에 올라와서 지낼 때 저와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며 저를 만나기 시작했고 결혼을 하자는 그 말 한마디에 덜컥 아이부터 낳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우리 관계를 이야기하겠다고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 이후로 그 사람을 볼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안 돌아오길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걱정을 하고 지내기를 2달.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았고 저는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며 지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때 이미 뱃속에도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는 결혼도 안 한 딸이 애가 2이나 딸려 있으니 저를 부끄러워했고 그런 저를 걷어서 결혼할 남자도 없었어요. 저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고 2 아들의 공부도 할 수 있는 한 도와주려고 했지만 공부를 하려는 첫째 아들과는 달리 둘째 아들은 영 공부 쪽으로는 소질이 없었고 고등학생이 되던 해부터 공장에 나가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살다 보니 어느새 2 아들은 장정이 되어 있었고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막내 아들까지 장가를 가면서 저는 혼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 아들에게 문화센터 신청이라든지 교통카드를 만드는 것 그리고 문자를 쓰는 법을 좀 배웠습니다. 저는 늘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 정도만 다니고 문자보다는 전화만 하던 사람이니 아무래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몇 번씩이나 아들들에게 되물어 봤습니다. 귀찮아하는 기색은 있었지만 그래도 제법 혼자일 수 있게 되었고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종점을 타고 다니며 여행을 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제 생일이라서 집에 모이는 가족들에게 뭔가 해주려고 음식을 하다가 냄비채로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날 응급실을 갔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고 쉬고 있는데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님 저러다 나중에 다치거나 치매라도 오시면 나 절대로 못 모셔. 내가 언제 뭐 모시자는 말한 적 있어? 예민하게 왜 그래? 요즘 문자 쓰는 거 배우고 나서 나한테 하루에 문자가 몇 통씩 오는지 알기나 해? 그건 내가 미안해. 진짜 이렇게 쥐뿔도 없는 집에 시집 올지 누가 알았겠어? 이거 사기 결혼인 거 알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건 맞잖아. 그렇게 화장실을 가는 길에 큰아들 부부가 싸우는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60대 중반. 제가 그리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닌데 벌써 치매니 모시는 거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늙지 않기를 바랬는데 어쩔 수 없는 옛날 시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혼자 생각을 하다가 혼자 옛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큰아들은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같은 지역에 안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러는 건지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건지 적당히 적적한 그 작은 동네가 저에게는 제법 운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저희 옛날 집 어귀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애들 아빠요. 지긋한 60대의 모습이었지만 짙은 눈썹이며 눈매,
그리고 다부진 손을 보고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나 매일 여기서 기다렸는데. 어? 매일이라니? 내가 너무 늦었지? 저는 그 사람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하러 갔을 때 마침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병원에 계속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전화기가 없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대요. 그리고 너무 정신이 없기도 했고 몇 달 동안 아버지 회사 일을 돕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까지 치르는 등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뒤늦게 찾아왔을 땐 이미 제가 이사를 가고 난 후였고요. 서로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 사람은 배우자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다시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이들에게 의견을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제가 좋을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큰아들은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그걸 지금 믿으라는 거야? 사정이 있었대. 난 절대 싫어. 우리 버릴 땐 언제고. 그래도 엄마가 아직 그 사람이 좋아. 잘 됐네 그럼. 남은 생 그 사람이랑 지내. 우리랑은 영 끊고. 아들은 모질게 이야기를 했고 옆에 있던 큰 며느리는 차라리 잘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며 큰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저는 제 마음이 가는 대로 그 사람과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했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생각나 싫다고 망설였지만 그 사람이 우겨대는 바람에 혼인신고도 했어요. 사실 이 사람을 만난 시점부터 저는 아이들이 저로 인해 부담을 갖기를 바라지 않았거든요. 제 혼인신고 소식에 두 아들들은 크게 놀랐고 특히 큰 아들 내외가 난리였습니다. 어떻게 말도 없이 갑자기 아빠라는 게 생길 수 있냐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와 연을 끊겠다고 하고 정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둘째 아들은 그런 저와 연락을 하기도 하고 작은 며느리 손에 이끌려 조금은 어색하지만 다 같이 밥도 먹기도 하며 지냈습니다. 많이 낯설 텐데 그 사람에게 살갑게 해주려 노력하는 작은 아들 내외가 참 예뻐 보였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갑자기 또 연락도 없이 사라졌어요. 한 달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으니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췌장암으로 죽었다고.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달려가니 그 사람의 형제들이 와 있었고 조촐한 장례식을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그날도 오지 않았고 저에게 전화가 와서 왜 괜히 혼인신고는 해서 애써 과부가 되냐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 몇 년이라는 시간이 참 감사했어요. 얼마 뒤 저는 그 사람의 거액의 사망보험금과 자필 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을 처분 은행에 넣어둔 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아내니까요. 이제서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조르고 졸랐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희를 혼자 둔 게 미안해서 혼자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걸 저희에게 남기고 싶어서였겠죠. 저는 그 재산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소식을 들은 건지 큰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제라도 저를 모시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이제라도 저희가 모실게요. 혼자서 지내는 건 무리예요. 장례식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나타나서 무슨 말이니? 그땐 오빠가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인지 몰라도 아빠도 버리고 키워준 어미도 버리고 이제 필요 없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요즘 오빠가 새로 준비하는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니? 죽을 때 쓸 노잣돈이 전부다. 저도 다 알아요. 아버님이 재산 남겨주신 거예요.
오빠 가게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럼 저도 오빠도 어머님 잘 모실게요. 그 순간 별로 생각지 않고 지나쳤던 큰아들 부부의 태도가 생각이 나면서 크게 다퉜습니다. 몇 시간 뒤 큰아들도 전화가 와서 서운하다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데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날 소식을 전해 들은 작은아들 부부가 찾아왔고 저는 작은아들 부부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큰아들네는 화가 난 건지 저에게 연락 한 통 없고 작은아들네 전화를 해서 힘을 합쳐 저한테 돈을 뺏자고 말했다는데 제가 자식 새끼를 키운 건지 구렁이 새끼를 키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작은아들은 그런 마음 없이 저를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도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걸 알고 이 큰돈을 주고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옛말에 고려장 안 당하려면 빈 지갑이라도 들고 있어야 한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